지표, 경제 앞으로의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예상이죠. 그리고 하락장에서 주식 매매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네, 요 부분은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사실 장이 이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계속 장이 안 좋고, 국내 지수만 봐도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처음에 진입하셨을 때는 뭐 요런 부분에서 아마 많이 진입을 하셨을 거예요. 요런 부분에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매매하실 때는 아, 주식 쉽구나. 주식 뭐 사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사실 지금 하락장도 아닙니다. 실제로 큰 하락장도 아니고 심각한 하락장도 아니고 국내도도 금지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뭐 횡보 어느 정도 조금 조정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체감상으로는 엄청나게 힘들게 느껴지시죠. 실제로는 요런 장에서도 VIP 종목들은 이렇게 큰 티가 안 났어요. 실제로 막 장 힘들다거나 제 종목들이 막 계속 파란불만 켜져 있고 손절 막 계속 나오고 이렇지 않고 오히려 수익도 꾸준하게 나오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장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장은 요런 장이 되겠죠. 요런 장이 될 텐데 요런 장에 대한 가능성이 최근에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실제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만간에 하락장, 이제 폭락장이 올 것 같아요. 하락장이든 폭락장이든 강하게 조정을 주든 아니면 서서히 무너져 가든 제 생각에는 아마 서서히 무너져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장이고 사실 이 지금 이제 이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과 원동력이 되는 국가가 있죠,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고, 실제로 지금 어, 그런 상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의 힘은 아, 지금 이제 딱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국방력, 국방, 그다음에 오일, 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국방, 오일, 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국방은 오일 때문에 사실 미국 뭐 이라크나 뭐 이런데 이제 중점적으로 힘을 쓰고 이러는 이유도 사실 다 오일 전쟁이죠. 오일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돈 때문에 그런 거고 달러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 국방은 경제 물론 이제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오늘 하는 주제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오일과 달러가 있는데 이 오일과 달러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오일에 대한 힘 때문에, 달러가 국제 통화가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이제 국제 통화로 인정되는 게 달러가 있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있는데, 이게 오일 때문이에요. 오일과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지금 시대 자체가 이제 바뀌었죠.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또 바뀌었죠. 전기, 뭐 수소, 그다음에 뭐 핵융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이제 많이 강해지면서 미국에 대한 힘이 약해지고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달러예요. 달러. 지금 달러를 자국인을 배불리기 위해서 찍어내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이게 정말, 이 두 가지가 정말 큰, 이제 달러가 자국인을 위해서
자국민을 위해서 배불리기 위해서 찍어내고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의 신뢰도랑 되게 큰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네모 박스가 어떠한 뭐 가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 세계 이제 달러들을 이렇게 달러라고 생각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똑같은 뭐 크기가 조금씩 크고 작고 뭐 이렇게 조금 더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고 뭐 큰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달러의 가치인데 지금 자국 내에서 달러를 찍어낸다는 거는 자기네들만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보유국 혹은 다른 나라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재테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달러를. 자기네들의 가치만 떨어진 거죠. 얘네들도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만큼 가지고 가게 됐는데 보유를 더 많이 하게 됐으니까 가치가 떨어져도 그 가치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애들은 그대로란 말이야. 이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진 않잖아요. 많이 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죠. 나쁘다는 건 뭐예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미국에 대한 그리고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금하고도 뭐 금이나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금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일정하게 나오는 탄광이 있는데 거기서 일정하게 수를 내고 있는데 어느 탄광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이 어, 금의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아, 저 가치가 떨어져서 안 해. 다 접어버리죠.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미국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거의 따라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더 강력하게 제재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막 중국 못 잡아먹고, 물론 이제 중국이, 저도 이제 뭐,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뭐 좋아하고 뭐 이러진 않지만, 굳이 내가 견제할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견제를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 추세가 바뀌는데 달러까지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으면 저는 조금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장 뭐 급하게 뭐 1년, 2년 내에 뭐 하락장이 올 거다, 그러니까 잠깐의 하락장은 있을 수 있지만 뭐 대공황 같은 그런 하락장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휴대폰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류를 무시하고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물론 오류를 뭐 AS를 받는다던가 수리를 받는다던가 해서 연장을 시킬 수는 있어요. 연장도 시킬 수 있고 혹은 무시하고 그냥 뭐 보통 뭐 핸드폰 이제 재부팅 껐다 켰다 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임시 방편으로 계속 하다가 쓰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날아가죠. 음, 완전히 날아갑니다. 완전히 날아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 고쳐서 써요? 이거 고쳐서 쓰지 않죠. 안 고쳤습니다. 새로 구매를 하는데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거 그냥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과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가서 가격도 알아봐야 되고 뭐 요금제도 상담받아야 되고 뭐 성능도 비교해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뭐 이 핸드폰을 살지 저 핸드폰을 살지 뭐 하는 시간도 투자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일상생활을 한 뭐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쓸데없는 것에 비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힘들어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약간 애국으로 가면 애플인데 어, 애플인데 얘가 애플인데 이제 고장난 게 애플인데 그때 시장 상황을 보니까 삼성이 엄청 좋고 잘 나가고 막 그래요. 예. 그러면은 삼성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 적응하는 시간, 적응기 뭐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여기에다가 막 애플에서 삼성으로 또 이제 정보 같은 거 옮기려면 되게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막 일일이 막 메모나 이런 것도 다 메모해뒀던 것들 뭐 캘린더 일정에 저장했던 것들 뭐 사진들 뭐 주소록들 이런 거 다 옮겨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어, 어떠한 똑같은 애플로 갈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똑같은 애플로 가서도 시간과 비용과 힘이 많이 든다는 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 이 사이에 안정기가 접어들기 전에 사이에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과 어,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 경제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건 어쨌든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만의 분석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새로운 장도, 뭐,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공매도. 중요한 건 이제 공매도에 의한 메리트가 국내에서 사라짐. 그래서 이미 많이 빠져나갔죠. 외국인 기관이 많이 빠져나간. 음. 다시 들어올 거 아니냐. 다시 들어오면 오히려 수급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결국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 이전에 또 한 가지가 큰손, 음, 큰손 개미들이나 세력들이 공매도가 어, 재개되기 전 현금 확보할 확률이 높아짐.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VIP 분들도 그렇고 무게방 회원님들한테는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뭐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주식이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안 내려가고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서 제가 잡아드리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잡아드리면 되는데 지금 괜히 이렇게 있는데 막 물려 있다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손절 안 하고 물려 계시겠죠. 그럴 거면 차라리 애초에 매매를 하지 말고 현금 보유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 현금 보유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현금 보유를 하라고 하냐면 다시 올라올 텐데 올라올 건데 왜 현금 보유를 하냐고 하냐면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갈 때 내가 물려 있잖아요. 손절이 안 되고 현금이 없고 물려 있으면 여기서 물을 못 타요. 제가 분명히 저점 잡아드리고 이제부터 이제 추천 나갑니다 하면서 종목이 나갈 텐데 나는 들고 있는 돈이 없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현금 보유를 미리 하신 분들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제가 잡아드리면 남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본전 이렇게 먹는데 저희는 요만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배 이상 먹을 수 있다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하셔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하락장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뭐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하락장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매는 거의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큰 부류로 나누는데, 돌파 매매,
돌파 매매, 그리고 눌림 매매가 있습니다. 돌파 매매는 또 돌파할 것 같거나 돌파해서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지 그 올라갈 자리를 보고 진입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눌림 매매는 이미 강한 돌파가 나온 후 조정에서 다음 힘을 기르고 있을 때 진입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눌림 매매 같은 경우는 장이 좋을 때 많이 줘요. 그러니까 눌림 매매의 장점은 장이 좋을 때 하는 건데, 장이 좋을 때 추격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파동을 크게 먹는 거. 그러니까 리스크를 적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거예요. 돌파 매매는 뭐냐면 장이 좋지 않을 때 시장을 이기는, 그러니까 장이 안 좋다고 뭐 몇천 종목이 있는데 3천 종목, 4천 종목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장이 안 좋을 때 보면은 코스닥 상위 이제 200 종목은 상승하고 나머지 이제 1800 종목은 뭐 하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200 종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찾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할 수 있고, 이 돌파 매매는 보통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이 장기적인 관점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재무 보고, 기업 가치 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재무, 기업 가치,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종목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는 이제 차트쟁이고 뭐 재무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기법이 있고 하니까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재무 보고 기업 가치 보면서 단타 주고 단기 수익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사짜죠. 이런 분들은 절대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을 절대로 찾아가시면 안 돼요. 단타나 단기 스윙이 안 맞죠. 기업의 가치는 몇 년을 보고 이 최소 재무나 기업 재무 같은 경우도 작년, 그러니까 지난 실적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뭐 할 것이다는 과거의 재무를 가지고 이 기업이 얼마나 튼실하고 재료가 어떤 게 있고, 지금 뭐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계약을 따내고 있고, 그렇다는 것도 지난 실적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최소 1년 정도를 단위로 해서 분석하는데, 한 1, 2주 들고 있을 거야. 한 2, 3년치를 분석해놓고 1, 2주 들고 있을 의미가 없죠.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엔 차트 때문에, 차트로 인해서 단타나 단기 스윙이 가능하다. 물론 중기 스윙, 중장기도 모두 차트로 찾아내드리잖아요. 애니 눈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제 드렸냐면, VIP 채팅을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날짜가 지나가지고 이제 깨졌는데, 보시면은 이때 있죠. 2월 26일 날, 3,160원 부분에 매매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26일이면 딱 요때예요. 그죠? 요때, 요때 딱 드렸고, 타점을 딱 두 번 줬어요. 당일날 한 번 주고, 요때 딱 드렸죠. 요때. 요 날이 26일입니다. 요때 드렸고, 보시면은 개 날라갔죠. 35%에서 50% 이상에서 팔라고 했고, 상한가를 받길래 상한가 안 풀리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150% 정도 올랐죠. 9,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150% 정도, 200%안 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 분석만으로도 이제 급등주나 중장기 종목을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 알려드린 알로이스 같은 것도 저는 차트만 보고 드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딱 그냥 제가 써놨네요. 9월 29일 날 세력주 150% 이상 올해 말 내년 초 올해 초가 이제 되겠죠. 보시면은 요때 드린 건데 9월 29일이면 요때쯤 드린 거네요. 보시면 요때 드린 겁니다. 요때 드렸고 실제로 150%가 거의 갔죠. 거의 갔습니다. 한 100, 제가 한 요쯤에서 그냥 팔라고 했어요. 요쯤에서 이거 더 갈 확률은 있는데 시간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도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했고 조금 내려오면 다시 공략을 해보자. 지금 파셔라 하고 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100% 정도 먹고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장기도 다 차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매매 특히 이제 단타나 이제 단기 스윙 같은 경우는 절대 뭐 기업의 가치나 재무 분석으로 뉴스로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뉴스로도 못해요. 뉴스 뜨면 이미 내가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여러분들 뉴스 뜨고 잡으면 어디서 잡냐면요. 예전에 그 쿠팡 관련주 그 제가 드렸던 다날 있죠. 다날. 다날도 뉴스는 느려요. 뉴스는 한 요쯤에서 떴어요. 거의 한 요쯤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디서 드렸냐면 완전 바닥에서 드렸어요. 여기서 드렸어요. 완전 3%대에서. 그러니까 이 수준 자체가 틀려요. 차트를 먼저 보면 뉴스는 볼 필요가 없어요. 차트만 보면 뉴스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보시면 당연히 좋죠. 어떤 종목이 주가 될 거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조금 기본적인 틀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뉴스는 보시고 VIP 분들한테는 제가 아침마다 매번 뉴스 보내드리고 장중에도 계속 드리고 장 끝나고도 막 뉴스만 떴다 그러면 막 드리고 하는데 당연히 보시는 게 좋지만 뉴스만 가지고 혹은 재무만 가지고 매매를 절대 하실 수 없다. 요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 돌파 매매를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잖아요. 하락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요 돌파 매매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돌파 매매는 검색기가 없으면 조금 힘들긴 해요. 여러분들이 찾기가 조금 힘들고 매번 막 어떤 관심 가는 종목 있으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검색기가 없이도 여러분들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찾아서 VIP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오늘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돌파 매매는 간단해요. 매물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매물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니까 박스 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 돌파. 이렇게 주가는 어떤 식으로든 박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위로 가는 박스, 혹은 뭐 아래로 가는 박스. 제 블로그의 삼각수렴과 약간 비슷하죠. 뭐 횡보하는 박스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박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박스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런 박스들, 이건 이제 박스가 된 거죠.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일정한 직사각형 상태의 박스를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애들.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박스를 이렇게 돌파해주는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하락장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돌파라는 지점을. 이 지점을 어떻게 찾냐면, 뭐, 보조지표를 활용하셔도 되고, 뭐, 검색기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추세선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 보시면 추세선 강의가 있어요. 추세선 어떻게 걷는지. 추세선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 간략하게 이제 추세선 강의를 뭐 설명을 드리면 이론은 간단해요.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을 잇는 선. 요걸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차트로 만약에 차트를 이제 보면은 다날로 볼까요? 다날도 지금 딱 보면은 간단하게 지표를 다 지울게요. 다 지울게요. 이렇게 보셔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추세선 긋기가 편합니다. 보시면 이런 차트가 있는데, 다날 차트가 이런 차트가 있는데, 자, 이런 차트. 이렇게.
요런 박스권이 있었는데 박스권을 밑으로 이탈했죠. 그래서 하락 박스를 또 만들다 그럼 요때는 이제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하락 박스니까 하다가 여기서도 또 이렇게 박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요 박스를 돌파하는 지점을 딱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돌파하는 딱 요때가 타점이 되는 겁니다. 요 돌파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시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여기서도 시도를 했을 수가 있고 그건 이제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손절을 짧게 잡으면 이런 다양한 실패를 통해서 요거를 이제 잡아내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뭐 2, 3%대 손절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것만 해도 30%가 넘네요. 그리고 추후에도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박스를 만들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런 이제 지점도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잖아요. 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요런 박스가 있구나. 요런 박스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돌파할 때 베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 봤을 때 여기도 제가 왜 이 애니 능률을 드렸냐면 보시면 제가 요때 드렸잖아요. 요때 드렸는데 드린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보통 횡보 구간이 여기에 캔들이 많이 형성이 되죠. 요 라인에. 예. 요 라인에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된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라인에 다 캔들이 많이 형성되죠. 근데 요 형성된 라인을 들어 올려요. 그죠? 여기서 돌파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살짝 이탈은 했지만 요 밑으로 내려가질 않으려고 그래요. 다시 파묻히질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거기에 매집봉도 있고.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중장기를 드렸고, 만약에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여기서 이제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갭으로 돌파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뭐, 다양해요. 엄청 다양합니다. 하거나, 뭐, 현재 뭐 삼성출판사를 예를 들어도 딱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 대충 어림잡아서 한 여기가 박스구나. 여기가 이제 박스구나. 캔들이 제일 많이 형성되는 구간이죠. 최근에. 박스구나.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보면, 박스를 이렇게 돌파해버려요.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돌파할 때. 그러니까 이게 돌파할 것 같은 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돌파할 것, 이런 거는 사실 검색기가 없으면 찾기가 힘들고, 요런 애니 능률 같은 게 오히려 검색기가 없어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캔들의 형성 구간이 아래에 많다가, 지금 위에 많아졌잖아요. 아래에 많다가 위에는 별로 없고 아래에 비중이 많다가 위에 많아졌으면 이런 거는 이 매물 박스를 돌파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차트들을 찾아보시면 이제 돌파 매매가 가능하시다. 이제 눌림 매매랑 좀 다르죠. 눌림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 후에 여기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눌렸잖아요. 이렇게 눌리는 타점에 들어가시는 게 이제 눌림 매매고 돌파 매매는 여기도 실질적으로 여기도 매물 돌파가 있어요. 1, 2, 3, 4, 5, 6. 6거래일. 6거래일을 돌파하죠. 이날. 많이는 안 갔어. 그럼 이런 거 단기 스윙 됩니다. 단기 스윙 돼요. 베팅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단기 스윙이 됩니다. 그러면은 살짝 많이도 안 내려갔어. 살짝 내려갔다가 여기서 여기도 작아 보이지만 꽤 커요. 이 금액도 꽤 큰 남아. 보시면은 거의 한 20% 정도 20% 정도 되는 급등이 이루어졌죠. 여기 30%로 나와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살 거니까 이쯤에서 매매를 했다고는 가정하에 20% 정도는 먹을 수가 있다. 손절은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요거를 돌파했는데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살짝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손절을 좀 잡고 하셔야 돼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짧게 잡으면은 이제 그 돌파한 타점의 그 선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손절로 잡고 조금 길게 잡으시면 매물 박스 있죠. 이 매물 박스가 크지 않다면 하단부, 만약에 좀 크다면 중단부를 잡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손절을 좀 항상 이게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손절은 잡고 하셔야 돼요. 손절은 잡되 리스크가 작게 잡으시는 거예요. 손절도 내가 수익하는 거랑 똑같이 잡으시면 안 되고 손절은 좀 더 짧게 그리고 수익은 더 극대화시킨다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차트 또 볼까요? 이거 DGB 금융지주 제가 단타 드렸을 때 뭐 이제 수익이 뭐 많이는 그러니까 스윙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많이는 안 나오셨을 건데 제가 이걸 드린 이유가 있어요. 스윙으로 결국에는 이제 올라갔죠. 꽤 올라 한 15%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언제 드렸냐면 요날 드렸습니다. 요날. 요날인가? 아니 요날인가? 요날 드렸을 거예요. 왜 드렸냐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매물이 있어요. 요런 매물들이 있는데 요거를 상단부에서 부딪히면서 돌파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돌파할 것 같죠 왠지. 이게 돌파 매매예요.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가 원래 추세는 단기적인 추세는 이렇게 됐는데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단기 하방 추세를 돌파해놨고 박스 추세까지 돌파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린 거고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윙 됩니다라고는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VIP 분 중에 한 분이 물어보셔서 이거 스윙 될 것 같으니까 조금 홀딩 해보시고 싶으면 손절 잡고 해보세요라고 해서 이걸 드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네. 그런 식으로 요거를 손절을 잡고 만약에 내가 홀딩을 해보고 있다 그러면 이런 돌파 매매가 성립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단타 드렸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단타 드렸던 걸 한번 볼까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요거는 뺄게요. 요거는 조금 위험해서 이런 자리는 제가 대응을 해드릴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고 실력이 안 되시면 제주은행 보실까요? 제주은행 이것도 단타 먹고 나왔습니다. 거의 저희 한 7% 정도 먹고 나왔죠. 이게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8분에 드렸고 8,660원 드렸죠. 8분에 드렸고 8,660원 요때 드렸고 체결 다 되고 요만큼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드렸냐면 단기 추세를 본 거예요. 떨어지고 있었는데 요 추세를 갭으로 이렇게 여기가 시가니까 갭으로 거의 한 4% 5% 정도로 뛰었어요. 돌파죠. 힘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또 드린 것도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잠깐만. 또 단타 또 해볼 만한 게 제놀루션. 그래. 제놀루션 이것도 제가 단타랑 스윙 다 된다고 드렸던 거잖아요. 단타 스윙 다 됩니다. 음. 이게 언제 드렸냐면 18일날 11시 40분에 드렸네요. 18일 11시 40분 요쯤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네. 이쯤에 드렸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돌파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돌파할 것 같죠. 그래서 드린 거고 다음날 바로 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한국정보통신도 제가 드렸는데 이것도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이거 스윙 됩니다. 이게 왜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요 구간이 있는데 요 구간을 돌파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매물이 요 위 상단부보다 캔들이 아래에 더 많죠. 네. 돌파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네.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돌파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격을 하시려면 이런 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힘이 좋은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장이 좋을 때 추격하면은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막 물리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익이 좀 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힘이 강한 종목을 했을 때 이런 데서 추격을 해도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거 근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러면 저도 몰라요. 이런 데서 물리시면 저도 모릅니다. 추격을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 돌파랑 추격은 다릅니다. 돌파랑 추격은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 돌파의 추격은 제가 왜 추격이라고 하냐면 이제 물론 이제 보수분들의 추격이랑 여러분들의 추격은 조금 달라요. 보수분들은 추격을 돌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추격이라고. 제가 추격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추격 매매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 없어. 그냥 올라 막 무작정 올라갈 것이다 라는 희망 회로를 빌리며 앞뒤 구분 없다. 뒤 빠꾸 없이, 요즘 말로 빠꾸 없이 직진함. 이게 추격이에요. 돌파 매매는 뭐냐면 일단은 돌파 매매에 대한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음. 그리고 추격이 아닌 어느 정도의 타점을 잡아요. 보통 뭐 이제 단기 스윙이나 단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뭐 3%에서 한 6, 7%, 한 7%대 손절 라인이 있는, 혹은 만약에 내가 손절을 정확하게 못 정하겠다고 하면은 본인 원칙하에 손절 라인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내가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5%면 가 되면 손절하겠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솔직히 이거 추격 매매 하시는 분들도 각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 되면은 손절해야지 라고 들어가셨다가 마이너스 3% 5%에서 와가지고 손절을 해요. 근데 내가 손절하고 나니까 날라가. 그런 경우를 봐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손절을 못해요. 근데 그래도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손절하면서 내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만드는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손절했는데 날라가네? 아씨, 손절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손절을 할 때 내가 손절을 정했는데, 일단 처음에 원칙 매매를 해가지고 정했는데, 항상 내가 손절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밑에서 반등이 나. 이 자리가 왜 이런 자리가 됐을까? 왜 여기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을까? 라는 거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씨, 내가 손절하니까 날아가네. 손절 안 해.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발전하시는 분과 발전을 못 하시는 분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손절을 안 하다가 물려요. 물리고 나면 저한테 이제 리딩 요청을 해요. 부담님 이거 없잖아요. 이거 뭐 어쩔까요?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타하다 물렸어요. 근데 저도 답이 없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저도 이제 신도 아니고 사실상 여러분들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좀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제가 막 100%다 맞추고 막 이러면 저는 아마 금감원 끌려가 뭐 인체 신비전에 보내지거나 인체 해부학 막 이런 데 끌려가거나 아니면 신으로 칭송받으면서 이렇게 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세우고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액으로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소액으로 연습하셔야 손실도 줄이면서 스킬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혼자서 그러니까 저한테서 사실 졸업을 하시려면 제 종목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종목은 조금 비중 있게 원칙대로 드리잖아요. 손절 딱 드리고 목표가 딱 드리고 하면 그렇게 딱 그냥 걸어놓고 소액으로 뭐 내가 정말 내가 매매하고 싶은 종목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이런 종목들은 평생 나오거든요.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매번 나와요. 근데 자기는 자꾸 이 기회가 아니면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또 다른 종목이, 좋은 종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뭐 10만 원, 5만 원, 뭐 만 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스킬을 기르시면 뭐 최소 뭐 한 2, 3년은 그래도 매매를 좀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시는 거고, 2, 3년 동안 내가 100만 원 가지고만 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다 잃었어도 그 스킬을 가졌으면은 앞으로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 내가 막 지금부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1억 원, 2억 원 막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한 종목만 몰빵하고 막 이러면서 손실을 나면은 돈도 잃고 어, 가능성도 잃어버리고 주식을 아예 접어버리죠. 돈만 날리게 된 거예요. 도박하다 끝난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조금 내가 막 10억이 있어도 100만 원 가지고 연습하세요. 내가 100억이 있어도 100만 원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고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빨리 배우고 싶으시면 이제 VIP를 들어오시는 거고 나는 나 혼자서도 공부를 하겠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계획하는 거는 제가 8월부터 이제 블로그랑 이런 거를 이제 강의나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8월부터. 그래서 올해 8월쯤에 공개방 회원분들 유튜브 그것도 올릴 겸 유튜브 구독자 수도 올리고 좀 활성화도 좀 시킬 겸 검색기를 이제 선물로 드릴까 생각 중에 있어요. 검색기를 한 두 가지 정도 단타랑 스윙 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 지금 그 전에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좀 하셔야 이 검색기도 좀 잘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검색기 근데 당연히 이제 수준 차이는 있겠죠. 지금 VIP 분들한테 제공하거나 이제 유료 강의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검색기는 정말 좋은 검색기입니다. 진짜로 좋아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검색기고 그걸로 이제 그런 거기서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프로그램까지 만들 수 있는 검색기를 지금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 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좋은 검색기를 제공할 예정에 있고요. 그 전까지는 뭐 저도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하면서 할 거고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혹시 뭐 어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혹은 뭐 종목 상담 말고요. 종목 상담은 원래 예전에는 이제 무료 이벤트 강의에서 종목 상담 했었는데 종목 상담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 날짜가 다 지나 나중에 편집도 한 일주일 걸리고 해가지고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장중에 해드리니까 모바일도 하실 수 있어요. 검색기 최초에 HTS에서 그러니까 HTS에서 만들어 두시면 모바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검색기를 돌려서 검색을 이제 종목을 뽑아내고 그래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PC에서 먼저 한번 설정만 하면 돼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한 가지만 요즘에 이제 하도 광고가 많아져가지고 그 광고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도 올릴 겸 편집해서 올릴 겸